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네 번째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신년 업무보고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이번에 아주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현안 해법 회의라는 것이 일종의 그 새해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예요. 각 부처가. 그 5번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사해 2분야로 해서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오늘 나왔죠. 각별히 강조한 것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사회 전체가 일단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어수선하니까 연휴 기간에 이런 어떤 뭐 불안감이 좀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곧 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그 국민께서 온전히 좀 쉴 수 있도록 전 정부 부처가 긴장감을 좀 가지고 24시간 비상 상황으로 좀 대처를 해달라 이런 당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참석 대상자들이 고기동 행안부 장관 대행, 그리고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또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이렇게 있었는데 각 그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최상목 대행은 어쨌든 뭐 범죄 그리고 그 설 연휴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현재 행안부는 여기서는 재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시기별로 상당히 또 구분해서 재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소형 제설 장비, 자동 제설 장비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해빙기에는 또 이때는 뭐 얼었던 것이 이제 녹는 시기이기 때문에 붕괴, 전도, 또 낙석, 치약 시설이 집중 점검됩니다. 봄철에는 영농 부산물, 조기 파쇄 등 산불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소화되는 것이고 여름철은 지하 공간 침수, 이제 비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 하천재 피해 등 저감 시설이 확충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계절별 주요 재난, 사고 대비, 인프라 확정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했고요. 재난 상황이 되면 스마트 마을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어르신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우미가 또 1대1로 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저거 대단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 식단 먹는 거죠. 개발되고 대피용 구호 세트도 보급이 됩니다. 또 청년 자율 방재단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지자체, 읍면동 간 협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년 자율 방재단. 이게 이제 좀 특기할 만한 그런 그 보고 내용이었는데 바로 이 청년 자율 방재단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주시 자율방재단 서포터즈입니다. 지금 저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기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년 7월에 구성되었고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완주군 운주면 침수지역 복구 지원과 지역 축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였어요. 처음엔 단순 봉사활동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활동해보니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도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네, 행안부가 또 역점을 두고 발표하고 보고한 게 이 전국 곳곳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이게 이제 인구가 갈수록 줄어서 소멸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정책들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다각도의 이제 활성화 방안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성과에 따라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나눠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마을 12곳, 또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을 15곳. 앞서 이제 청년 자율 방재단도 보셨지만 청년들의 참여를 아주 또 이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돼서 북한의 오물풍선 또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서해 5도 주민 들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 상당히 생활하는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떠나시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인 지원금을 18만 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리게 되고요. 3월 달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시골 지방 지역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자꾸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빈집 정보 플랫폼도 구축하게 됩니다. 네.
법무부 보고에서는요, 마약 범죄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책들이 주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은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마약 청정국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신설 법안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묻지마 범죄, 한때 모방 범죄로 많이 그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를 하면 처벌을 하는 죄. 소지만으로 처벌을 하는 죄. 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좀 예방하는 그런 그 법률을 준비 중이고 또 공중 협박죄를 신설합니다. 네.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이게 뭐냐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최초로 국제 각 나라가 같이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어차피 이게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인터넷 범죄, 사이버 범죄 여기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국제 조약인데 여기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을 해서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 딥페이크 등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이런 게 있었고 스토킹 범죄도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스토킹. 예, 스토킹 범죄도 위치 추적 그 장치를 더 개발을 하고 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그게 있었고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크 앱이라고 일정한 그 일반이 좀 접근을 할 수 없고 어떤 그 특정한 소프트웨어로만은 접속이 가능한 그 다크 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수사팀을 만들자 해서 전문 수사팀을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한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방안들을 오늘 법무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에서는 이른바 한국판 DSA 법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DSA 어떤 법인가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입니다. 말 그대로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의 원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처단한다, 차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딥페이크를 선 차단 후에 심의하겠다. 한국판 DSA법 이 제정에 이제 착수가 됩니다. 유럽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요. 이것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약, 도박,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도 이제 개선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 뉴스의 자정을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보고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였는데 공무원계에서 아주 고질적 악습으로 좀 꼽히는 게 있죠. 윗분 모시는 날, 더 쉽게 말해서 뭐 과장 모시는 날 이런 게 지금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걸 없애겠다,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아주 많았죠. 저도 사실 이런 게 공무원사에서 널리 퍼져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는데 간부 모시는 날, 과장님 모시는 날 이래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이 국과장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각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걷는데요. 네, 부하들이 그 돈을 각출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거꾸로 돼야죠. 그 원래 저기 뭐 언론사 이런 데서도 보통 위에 선배들이 많이 이렇게 밥을 사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이게 과연 실태 조사를 국민권익위에서 했습니다. 해서 한 2,0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5%가 그런 그 과장님 모시는 날 이런 것을 알고 있다. 네. 그런 대답을 했고 네. 그중에서 최근 1년 새에 이것을 직접 경험한 비율이 44%입니다. 오. 그 절반 가까이가 그 경험을 했고 그렇네요. 거기다 또 본인이 실제로 돈을 각출해서 냈다가 25%예요.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1명은 이 문화에 그 본인의 돈까지 지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을 이제 뿌리 뽑겠다. 이렇게 해서 청렴 공정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강도 점검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 문화 자체를 좀 없애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공무원 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또 방안들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마땅히 없어져야 될 그런 그 악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